이남용 교수의 실언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야 국민의힘은 6.3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인물 호감도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의 운영 체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서울은 단일 도시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부이며 교통주택 치안 재난복지 산업 교육의 변수가 동시에 충돌하는 초고난도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2026년 서울시 예산은 약 52조 원 규모이고 이 숫자는 단순한 살림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총량입니다. 예산 집행의 품질이 시민의 삶을 좌우하고 도시의 신뢰를 결정하는 순간 서울시장은 말이 센 사람이 아니라 광역도시의 설계와 집행이 정확한 충분한 경험자여야 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190만 명이고 비율은 20% 수준입니다. 서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돌봄 의료주거 이동권의 병목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와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가계의 의료비와 돌봄비가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시장이 복지 확대 같은 추상어만 말하면 서울은 재정과 서비스의 동시 붕괴를 맞습니다. 인구 구조가 바뀐 도시를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는 구체적인 정책 기획력과 사업 집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서울의 운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이 선거는 서울시장 한 자리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일상을 흔들 때 서울이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대안을 집행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적인 선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서울시는 예산과 행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방어해야 합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한다고 말만 크게 하면 시민은 피로해지고 정치는 냉소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은 말의 전쟁을 끝내고 집행의 전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의 핵심은 서울시장을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서울 시민과 가게는 서울시 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세금과 요금의 부담자이며 선거의 최종 판단자입니다. 자치구와 구청은 생활 밀착형 행정의 1차 집행자이고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은 광역 서비스의 설계자이자 조정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과 조례를 통해 집행의 범위를 정하며 감사 기능으로 책임을 부과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법령과 교부금과 규제를 통해 서울의 선택지를 규정하고 때로는 서울과 이해가 충돌합니다. 이 관계망을 읽지 못하는 후보는 서울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추가 이해 당사자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서울도시공사 SH, 서울교통공사 등 같은 공기업은 주택과 교통 등을 통해 서울의 혈관을 관리하며 노조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좌우합니다.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재개발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의 속도와 비용을 결정하고 지역상권과 자영업은 경기와 규제의 파동에 즉시 반응합니다. 경찰, 소방, 재난기관, 의료기관은 재난과 안전의 최후 보루이며 교육청과 학교는 인구 이동과 주거 선택의 결정 요인입니다.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은 사건을 프레임으로 압축해 여론을 움직이고 시민단체는 감시와 이슈 설정으로 집행의 정당성을 흔듭니다. 서울시장은 이 모든 관계를 조정하고 충돌을 줄이며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관계망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서울시 행정은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시의 기능을 서비스 계층과 기능 (LOB), 데이터와 성과로 분해하고 각 기능의 책임 주체와 성과 지표와 위험 요인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안전 환경 경제 활동과 결합된 복합 서비스이며
주택은 복지자산 금융 인구를 동시에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치안과 재난은 사건 대응만이 아니라 예방과 훈련과 자원 배치의 문제이며, 복지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돌봄과 주거와 의료의 연동입니다. 산업과 일자리는 규제와 인프라와 인재와 데이터의 결합이고, 교육은 인구 구조와 주거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설계도처럼 제시하지 못하면 서울은 구호만 남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서울이 가져와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재정의 투명성과 성과 관리이며, 이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공통으로 채택한 성과 예상과 평가 체계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리스크 기반 운영이며, 공공조직의 의사 결정에서 위험 식별과 완화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재난과 업무 연속성 체계이며, 필수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계획과 훈련과 예비 자원을 갖추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바닥입니다. 넷째는 반부패와 이해 충돌 통제이며, 예방과 감지와 제재의 삼각형이 계약과 보조금과 위탁 사업의 전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는 디지털 거버넌스이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균형이 필수입니다. 국내 법체계 또한 이 운영 원칙을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단체장의 사무관리와 예산 집행 책임을 전제로 하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제합니다. 재난미찬전관리기본법과 감염병 관련 법령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과정을 체계로 요구합니다.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체계는 공직자의 사익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장 후보는 법이 요구하는 운영 책임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권력은 가장 비싼 재난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선 후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서울은 거대한 예산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도시이며, 후보의 성격과 언어가 아니라 운영 경험과 실행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문수는 관격 행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사람이며, 국가와 수도권의 접점을 실무로 다뤄본 사람입니다. 행정은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과 법령과 현장을 동시에 묶는 기술입니다. 서울시 예산 52조 원은 한 번의 실수로도 시민의 삶과 도시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예산을 정치적 선심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경제 회복과 약자 보호에 정확히 집행할 서울시장 후보가 필요합니다. 대선 후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체 판이 바뀝니다. 서울은 단일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신호등이고, 서울시장 후보는 전국 후보들의 사기를 결정하는 깃발입니다. 서울이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리고, 서울이 선명하면 전국이 선명해집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분명한 방향과 안정감을 보여주면 시도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자신 있게 선거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는 지역의 소규모 후보가 먼저 쓰러지고 큰 간판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큰 간판이 먼저 흔들리면 아래가 연쇄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김문수의 출마는 전국 출마자들에게 단순한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조직과 자원과 프레임을 한꺼번에 정렬시키는 실전의 힘이 됩니다. 김문수의 가장 큰 강점은 광역국가 연동형 행정의 경험입니다. 서울은 구청장형 행정으로 운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부딪히며 협상하는 광역행정으로 운영됩니다. 광역교통과 광역재난과 광역복지와 산업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며, 하나가 흔들리면 연쇄로 붕괴합니다. 김문수의 경기도지사 경험은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보고 설계해 본 경험입니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와 산업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와 인천과 동시에 움직이는 문제이며, 연결이 끊기면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수도권을 한 체계로 묶어 조정하고 집행해 본 리더십은 서울시정에서 즉시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 두 번째 강점은 위기 관리와 집행의 언어입니다. 서울은 매일 교통 혼잡, 안전사고, 노사 갈등, 집값 급등락, 상권 붕괴, 의료 돌봄 공백 같은 폭발성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때 시장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리는 책임을 고정하고 일정과 예산과 지휘 체계를 결박하는 일입니다. 김문수는 현장 중심의 행정 리더십을 바탕으로 문제를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구조로 보고 반복을 차단하는 방식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난은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발생 전 예방이 승부이며 예방은 계획과 훈련과 자원 배치의 문제입니다. 서울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의 정치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운영의 정치입니다. 김문수의 세 번째 강점은 초고령 서울을 운영하는 정책공학의 적합성입니다. 65세 이상 190만 명 20% 수준의 서울은 돌봄과 의료와 주거와 이동권이 따로 놀면 예산이 세고 서비스는 붕괴합니다. 선진 도시들은 커뮤니티 케어를 의료, 주거, 교통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서울도 장기 요양과 방문 의료와 주거 개선과 이동 지원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와 민간기관과 공기업과 의료기관의 계약 구조와 인력 배치와 예산 집행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합니다. 광역단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본 경험이 없는 후보는 이 통합을 말로만 반복하게 됩니다. 김문수가 출마하면 자유보수만 결집하는 선거가 아니라 중도까지 결집하는 선거로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념의 구호보다 생활의 성과를 보는 도시이고 중도층은 구호가 아니라 운영의 안전을 선택합니다. 김문수는 결국 집행과 성과로 평가받아온 행정형 인물이며 이 점이 중도층에게는 안정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은 같은 구호를 반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공통의 목적을 실행으로 증명할 후보가 등장할 때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일상과 재정을 흔들 때 서울이 예산과 행정으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중도층은 결집합니다. 김문수의 서울시장 출마는 바로 그 확신을 제공하는 정치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52조 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곧 서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산은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여야 합니다. 교통은 정시성을 높여 경제활동 시간을 회복시키고 주택은 공급과 질서를 함께 잡아 가계의 불안을 낮추며 안전은 사고의 확률을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돌봄과 의료는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입니다. 산업과 교육은 인구구조 충격을 흡수하는 장기 엔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AI 이노베이션 컨티듐을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메트로폴리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설계로 묶어야 서울은 지속 가능해집니다. 2026년 6월 3일 선거는 서울 시민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운영체계를 바로잡는 선택입니다. 정직한 국민은 감정과 선동이 아니라 숫자와 제도와 집행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더 통쾌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고도의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기반으로 정확히 예방하고 집행하느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